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로 풀어보는 김정권TV의 김정권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도면과 그리고 실무를 가지고 전자접촉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전자접촉기는 MC라고 그러죠. MC는 마그네틱 컨택트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마그네트, 전자적인 부분이죠. 자석이라는 부분이죠. 코일을 감아서 오른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전자접촉기를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전자석입니다. 코일 A와 그리고 코일 B의 전원을 인가시키게 되면 이 부분이 전자석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위쪽이 N극이면 밑에 부분이 S극이 되면서 자석이 돼서 이 철편을 당기는 것이죠. 물론 이 전자접촉기에 대해서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독자 많은 분들 중에서 전자접촉기의 보조접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이제서 영상을 준비한 점을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1번, 2번, 3번에 거쳐서 3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시퀀스를 직접 그려서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 시퀀서와 전자접촉기와의 연동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퀀서를 어떻게 쉽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제어반, 즉 시퀀서 보는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퀀서의 푸시버튼 1에 의한 제어반의 자기 유지 회로가 있는데요. 이 자기 유지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는 제어반의 자기 유지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인 전자접촉기의 보조접점, 물론 주접점도 제가 거론을 하겠지만 특히 보조접점이 시퀀서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조접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제작하고 나면 제1편 시퀀서 제어반 도면 보는 법, 제2편 제어반의 자기 유지회로, 제3편 전자접촉기 보조접점의 구조와 기능에 그 타임을 적어 놓을 겁니다. 내가 시퀀서를 보는 것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제2편부터 보시면 되겠죠. 제어반의 자기 유지회를 보시면 되고요. 2편도 내가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제3편 전자접촉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퀀서 보는 법, 제어반의 자기 유지 회로가 어떤 것인지, 전자접촉기가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가시게 되면 어쩌면 많은 제어반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이 제어반에 있는 부품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했을 때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제어반의 부품에 대해서 동작이 안 될 때 수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지금 왼편의 영상에서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있죠. 이 전동기의 회전이 왜 안 될까라는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고요. 이 메커니즘을 아시려면 도면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푸시버튼 1을 눌러서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요. 푸시버튼 2를 눌러서 전동기가 정지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 공부가 여러분들 실력의 일취월장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편 시퀀서 도면 보는 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시퀀서 즉 제어반 보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어반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른편에는 실질적인 제어반을 준비를 했고요. 왼편에는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른편 이 제어반과 왼편의 시퀀스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제어반과 왼편의 제어반은 같지 않지만 충분히 이 오른편의 제어반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왼편에 있는 제어반은 제가 그려놓은 지 좀 오래된 도면이라서 약간씩 수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편 TB1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게 되면요, TB1이 있고 하단부에 TB2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UVW 밑에 이 M이 있지요. M은 모타라는 뜻이고요. 전동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ST가 보면 R상과 그리고 T상에서 전원을 땄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능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삼상 3선식 220V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실무에서는 380V 삼상 4선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기능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상 3선식 220V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ST상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1년 KEC 규정에 의해서 R이 L1으로 그리고 S가 L2로 바뀌었고요. T상이 L3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E라는 것은 us죠. 접지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접지라는 표현보다는 보호도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보호도체도 선이 바뀌었죠. 그래서 보호도체는 녹색 플러스 황색입니다. 물론 L1, L2, L3도 색이 바뀌었습니다. 검정색이 아니고 L1상은 갈색이죠. 갈색. 그리고 L2는 흑색으로 바뀌었습니다. L3는 회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중성선은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호도체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녹색과 황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게 되면 이 MC 코일이 있고요. 이 부분이 코일입니다. 그리고 L1 전등, L2 파이로트 램프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 1이 있고요. 푸시 버튼 2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편의 실물과 비교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먼저 TB1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B1은 위 단자와 아랫 단자를 연결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오른편의 실물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TB가 되겠습니다. TB는 터미널 블록이란 뜻이죠. 우리가 터미널 그러죠. 우리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터미널이죠. 터미널은 버스가 서 있죠. 버스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마치 나란히 그렇죠? 나란히 이렇게 주차를 해놨죠.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서 있는 모습이 나란히 터미널처럼 생겼다 해서 터미널이고요. 블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을 블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터미널 블록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TB1이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TB1은 거의 도어와 연결되는 연결 부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MCCB가 있죠. MCCB는 Molded Cased Circuit Breaker죠. 여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MCCB는 개폐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장 전류가 이렇게 왔을 때 차단시켜주는 자동적인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기기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MC 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TB2가 있습니다. 이 TB2는 지금 밑에 생략이 돼서 안 보이는데요. 보통 시퀀스를 거쳐서 이 전자접촉기에 의해서 동작을 시켜서 전동기와 연결되는 부분, 전동기와 매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TB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UVW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L1, L2, L3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UVW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M은 뭐라 했습니까? 전동기라고 그랬죠. 이 전동기의 녹색, 지금은 이거를 접지를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보호도체라고 그러죠. 이 보호도체가 녹색 플러스 황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곳에 전동기 외함의 접지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은 E1이다. 제1종 접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KEC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죠. 자, 오른편으로 가게 되면요. 이곳을 L1, R 아닙니다. L1, 그 다음에 L3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이곳이 L1이고요. 이곳이 L3다 이렇게 가게 되면 두 선이 가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회로와 보조회로라는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받았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도면, 즉 서 있는 도면, 종적으로 내려오는 도면을 우리는 주회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주회로는 말 그대로 이 전자접촉기의 주접점에 의해서 이 전동기를 회전 또는 정지시키는 선의 굵기도 이 보조회로에 비해서 굵을 뿐 아니라요. 이 전선은 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1에는 갈색, 그리고 L2는 흑색, 그 다음에 L3는 회색, 이렇게 중성선이 3상 4선식의 중성선이 N이 있다라면 청색이 되겠죠. 이렇게 선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TB1에서 전동기까지 똑같은 색깔로 L1이면 L1, L2면 L2, L3면 L3, 중성선이면 중성선 똑같이 선 색깔을 가지고 TB1에서 이 회전기기 부하 말단까지 동력반에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회로라고 합니다. 반면에 보조회로는 주회로가 이렇게 종으로 서 있다면 보조회로는 이렇게 횡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횡으로 서 있는 주회로 이외의 회로를 우리는 보조회로라고 하고요. 이 보조회로는 보통 주회로와 달리 선 색깔을 하나로 통일하는데요.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이 황색의 전선들 보이시죠? 이 황색의 전선들이 바로 보조회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회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이런 선의 색깔들이 있죠. 이런 선의 색깔들이 있는 것이 뭐다? 주회로다. 이렇게 주회로와 보조회로를 우리가 제어반을 봤을 때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오른편에 이제 보조회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회로는 여기에 L1 상에 하나 걸고요. 그리고 L3 상에 걸어서 내려왔죠. 이 도면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조회로를 봤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 하단부,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전병철 원장님, 우리 전기업계에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전기업계의 레전드죠. 다산 에듀의 전병철 원장님,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부분을 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하가 맞죠? 이 부분에서 전기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부하가 맞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 보조회로에서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하 부분입니다. 자, 부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 돼요. 자, 먼저 이 마그네틱 컨택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먼저 보시도록 하죠.
이 MC는 파워 릴레이 이 부분이 바로 MC입니다. 왜 MC를 파워 릴레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제 3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파워 릴레이에는 강력한 주접점이 있습니다. 일반 릴레이와 파워 릴레이가 다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일반 릴레이가 아니고요. 파워라는 게 붙었습니다. 왜 파워가 붙었냐면 일반 릴레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8핀 릴레이들이죠. 그 다음에 요 플리커 릴레이죠. 이런 애들은 주접점이 없어요. 그러면 주접점이 무엇이냐? 이 마그네틱 컨택트의 MC나 파워 릴레이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이 MC에 있는 세 개의 A 접점, 주접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접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접점이라 하고요. 이런 애들을 보조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그네틱 컨택트의 주접점은 엄청난 양의 전류가 바로 전동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사실은 220V 0몇 암페어밖에 안 되지만 이 전동기로 가는 마그네틱 컨택트의 주접점에 걸리는 전류는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접점을 닿는 이 부분의 주접점의 접촉 저항이 크고요.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아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 많이 발생된 아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크를 없애는 것을 소호한다 그러고요. 이 강력한 소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워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강력한 주접점을 파워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파워 릴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파워 릴레이, 지금 부르고 있는 MC, 마그네틱 컨택트는 같은 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워 릴레이, 그러니까 마그네틱 컨택트에는 이런 주접점 이외에도 MC-A, MC-A, MC-B 이런 보조 접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먼저 이 MC를 마그네틱 컨택트의 부하를 보시게 되면 이 코어를 먼저 보시고요. 코일을 먼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MC와 관련된 주접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MC-A, 이 MC와 관련된 A 접점 그리고 또 하나의 A 접점, 이 MC는 2A, 2B입니다. 두 개의 A 접점과 두 개의 B 접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개 다 써먹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MC와 관련된 MC의 B 접점을 이렇게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이 마그네틱 컨택트는 주회로의 A 접점을 써먹었고요. 그리고 보조 두 개의 보조 A 접점을 다 써먹었고 B 접점을 하나 써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의 B 접점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그네틱 컨택트는 다 봤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L1이 있습니다. L1은 램프입니다. 램프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램프 온이다 이래서 적색 램프가 보이시죠. 사실은 이게 지금 적색입니다. 그래서 이 MCA, 이 MC가 동작을 해서 이 전동기가 회전을 했을 때 이 L1이 점등이 되기 때문에 L1이 점등이 됐다는 얘기는 전동기가 회전을 한다. 그래서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의 표시인 적색의 램프가 들어오고요. 자, 이번에는 L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2는 녹색이죠. 녹색은 safety, 안전하다 뜻입니다. 왜 안전하겠습니까? 자, 이 회로를 보시게 되면 여기 L1에서 이렇게 B접점에는 항상 붙어 있죠. 노르말 클로즈이기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L3에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L2에서 만나네요. 그러니까 L2는 어떻게 된다? 평소에 MCCB만 올려도, 배선용 차단기만 올려도 어떻게 된다?
다른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L2가 점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전동기가 회전을 안 한다는 뜻이죠. 전동기가 회전을 안 하니까 전동기가 회전을 할 때의 빨간색보다는 안전하다. 그래서 녹색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MC 코일 보셨고요. MC 코일에 두 개의 A 접점 보셨고요. 또 두 개의 B 접점을 보셨죠. 그리고 이 MC 마그네틱 컨택트의 주접점 A 접점을 보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습니까? 푸시 버튼 1과 푸시 버튼 2가 남았죠. 먼저 푸시 버튼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 1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푸시 버튼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접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의 A 접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B 접점은 요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B 접점입니다. 잘 못 그리네.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왼편에 붙어 있는 게 B 접점, 오른편에 떨어져 있는 게 A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곳은 A 접점인데 일반 릴레이와 다르죠. 이 릴레이의 A 접점과 푸시 버튼 A 접점은 다릅니다. 자, 요것은 무슨 뜻이냐? 일반 이런 릴레이의 접점과 달리 푸시 버튼은 뭐가 있다?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누르는 부분이 뭐다? 손가락 표시입니다. 손가락으로 뭐 한다? 누른다 뜻이에요. 그래서 PB1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붙게 되고요. 이렇게 붙게 되고 손가락을 떼게 되면 여기가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걸 밀어내요. 그래서 푸시 버튼 1은 수동 동작 자동 복귀입니다. 수동 동작은 손가락으로 눌렀기 때문에 수동 동작이고요. 이 스프링에 의해서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동 복귀입니다. 그래서 PB1은 눌렀을 때 동작을 하고요. 붙고요. 그 다음에 손을 놓게 되면 돌아오고, PB2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B2는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손가락을 누르게 되면 끊어지죠. 끊어졌다가 다시 한번요. PB2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손가락을 누르게 되면 뒤로 물러나서 접점이 끊어졌다가 다시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B2는 항상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접점 또는 노르말 클로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PB1은 적색이죠. 왜? PB1을 누르게 되면 이 전동기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전등도 어떤 색깔이다? L1은 적색이 되고요. PB2를 누르게 되면 MC가 소자되면서 전원이 차단되고 모다가 정지되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L2가 점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등은 녹색이다. 그래서 PB2를 여기서 보실 수 있죠. 램프의 색깔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에서 L1이 적색 램프예요. 파이로트 램프죠. 그 다음에 L2가 녹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둬야 될게요. 우리 판넬에서 왜 파이로트 램프, 여기 보이시죠? 이 세 개의 파이로트 램프가 있는데요. 이것을 왜 파이로트 램프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오래전의 비행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제1차 대전 때 비행기에서 인디게이트 했던 그 계기판에 설치되어 있던 램프들이 바로 요런 램프들이었어요. 그래서 파이로트라는 것은 항공기란 얘기죠. 비행기란 얘기죠. 그래서 비행기에 설치했던 램프다. 그래서 파이로트 램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뭐라고요? 녹색은 전동기 제어반에서는 녹색은 정지, 그리고 이 적색은 기동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 황색은 뭘까요? 이 황색은 바로 폴트입니다. 폴트는 에러라는 뜻이죠. 이 황색의 파이로트 램프는요, EOCR과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저희가 영상으로 다루어도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 EOCR은 다음번 기회 될 때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 황색의 램프는 EOCR과 연계해서 이 마그네틱 컨택트에 의한 전동기가 동작을 했을 때 어떤 에러가 생겼을 때 이 폴트, 즉 에러를 띄워주는 것이 바로 이 황색 램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인
이 시퀀서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왼편에 주 회로를 파악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단에 TB1 그리고 끝 부하단의 TB2에 어떤 부하가 걸려 있는가를 보시고요. 이 회로에 이 전동기를 온, 오프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MC가 하나면 보통 전동기의 온과 옵이 되고요. 만일 이 MC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전동기의 정력 회전이니까 주 회로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오른편 종으로 서 있는 게 주 회로로 했으니까 횡으로 서 있는 것을 파악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부하단을 보라고 그랬죠. 이 부하단이 어떤 부하들이 연결이 돼서 전원을 사용하는가를 보고요. 왼편부터 시작해서 이곳을 1번, 2번, 3번, 4번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왼편부터 오른편으로 가면서 하나하나의 부하를 챙겨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MC 이곳을 어미라고 한다면 이 어미의 병아리들이 어떻게 달려있는가를 보면 되죠. 그래서 MC 코일을 봤으니까 MC 부하를 봤을 때 이 MC에는 주 접점에 A 접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MC-A 이 MC의 병아리들 첫 번째 A 접점, 두 번째 A 접점 그리고 세 번째의 B접점은 하나를 써먹었구나. 이렇게 하면 이 MC의 기능은 다 된 것이죠. 오른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L1이 있죠. 그래서 이곳은 L1은 위에 도면을 보시고 램프온이구나. 램프온이면 이 전동기가 회전을 할 때 이것이 램프가 들어오니까 아마 A 접점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를 채시고요. L2는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는 이 마그네틱 컨택트의 주접점이 오픈되어 있을 때 동작을 해야 되니까 왜 전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L2는 B 접점에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지금 부하는 이게 다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액션 부분을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우리 제어 회로는 푸시 버튼이 있다라면 푸시 버튼 1을 먼저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푸시 버튼 1은 기동을 시키는 푸시 버튼이니까 A 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푸시 버튼 2는 오프, 전동기를 끄는 거기 때문에 B 접점이 되겠다. 그래서 PB1을 먼저 눌러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PB2를 눌러보면 이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회로 먼저 보고 보조 회로를 보면서 이 회로를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1편 정리를 해드렸고요. 1편이 끝났으니까 제2편 자기 유지 회로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 자기유지 회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에 있어서 이 전자접촉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2편 자기유지 회로를 볼 때는 전체적인 회로를 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L1과 그리고 L3에 의해서 선이 이렇게 도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MC의 코일을 거쳐서 푸시버튼 2를 거쳐서 MC-A 그리고 윗부분 L1에서 온 이곳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셀프죠. 셀프, 유지, 키핑이죠. 자기 스스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얘가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황색의 테두리만 보시고 다른 곳에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3편의 설명을 듣고 2편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3편을 먼저 하고 2편을 뒤에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들 헷갈리시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2편을 먼저 자기 유지를 하고 제3편에서 전자접촉기의 구조와 그리고 이 시퀀스와의 연계 동작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 황색 카테고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MCCB라는 것은 배선용 차단기죠. 배선용 차단기를 지금 손가락이 와서 올렸다는 뜻이에요. 이 MCCB를 올리게 되면 L1, L2, L3가 연결이 되면 이 L1과 L3에 전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L1이 전기가 와서 PB1과 그리고 MC-A, MC의 A 접점까지 와 있죠. 그 다음에 L3 상에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서 밑으로 와서 MC로 가서 MC의 하나의 코일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끊어져 있죠. 이곳들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이게 A접점이 가고 있죠. A접점이 이렇게 붙게 되면 전기가 그때서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면 MC 코일이 여자되니까 A접점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전기가 통하겠죠. 이곳은 수동 동작 자동 복귀 때문에 돌아오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죠. 이렇게 끊어져 있어도 푸시 버튼 1이 끊어져 있어도 MC-A에 의해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유지 회로죠. 그러다가 PB1을 누르게 되면 끊어져 버리죠. B접점이면 누르면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MC-A가 떨어지니까 이곳에 코일이 여자되었다가 소자되죠. 소자라는 것은 코일에 이 코일 A와 코일 B에 전기가 연결이 돼서 전자석이 됐다가 코일 A와 코일 B에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어지니까 전자석의 힘을 잃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소자로 하는 거죠. 그 소자가 되니까 A 접점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올 리셋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B2는 그래서 오프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PB2가 가면 끊어지니까 MC가 소자되고 A 접점이 열리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죠. 다시 이 동작을 보겠습니다. MCCB를 올렸죠. 이것을 올리니까 전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전기가 와 있죠. 이렇게 와 있어요. 여기 지금 푸시 버튼 1을 눌렀습니다. 누르는 순간 이렇게 전기가 통하죠.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서 이곳은 떨어져 나왔으니까 전기가 더 이상 안 흐르는데 A 접점을 붙어서 이 A 접점을 통해서 전기가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되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로가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B 접점을 끊어 보겠습니다. 지금 MC 코일이 여자돼 있어요. 여자돼 있는 것을 이곳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이곳을 전기를 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A 접점이 떨어지니까 B 접점이 와서 붙어도 이미 A 접점이 떨어져 있고 PB1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자되면서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자기 유지 회로는 두 개의 A 접점과 PB1이 이렇게 와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L3에서 이렇게 MC까지 전자 접촉기에 코일까지 전기가 와 있지만 아무런 붙어 있는 게 없으니까 동작을 안 하다가 이 PB1을 누름으로써 PB1을 통해서 MC가 여자되고요. 여자되는 순간 A 접점이 붙어서 PB1이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기가 통해서 자기 유지, 그렇죠? 자기가 이 회로를 구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MCCB를 올리면 PB1을 누릅니다. PB1을 누르게 되면 그 순간 MC가 여자되죠. 여자되면서 A 접점이 붙고요. A 접점이 붙게 되면 PB1이 자동 복귀로 떨어져도 MC-A를 통해서 MC가 계속 여자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자기 유지 회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편의 자기 유지 회로를 끝냈고요. 이제 제3편 전자접촉기와 이 시퀀서의 연계 동작을 전자접촉기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그리고 제2편에 이어서 제3편 전자접촉기의 구조 그리고 특히 보조접점의 키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제1편과 제2편을 보고 나서 이제 막 3편이 시작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구독자분들 또는 구독자가 아니면서 제 채널을 우연히 보신 분들이 세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기 기능사 그리고 전기 기능장, 전기 기사 이 세 개의 수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 그 기능사 그리고 기능장, 기사 이런 분들께서 시퀀서 즉 제어반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세 가지 형태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렵다. 사실 이론만 공부하다가 특히나 전기 기능사 하시는 분들은 시퀀스만 하다가 이거는 실무하고 같이 특히나 애니메이션화 시켜놓으니까 동작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려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초보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뭐든지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 임계점을 넘어야 내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일치월장해야 전기기능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기기사로 가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전기기사를 가지고 앞으로 더 큰 기술사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장 하신 분들은 PLC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쉽지 않나, 이거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나하고 너무나 잘 맞다, 이론 부분하고 이렇게 액션하는 부분, 이런 메커니즘이 연계해서 보니까 참 정말 재밌다라고 하실 분들, 저한테는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회로 그냥 정지되어 있는 도면이 아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제 영상이 여러분들 시간을 뺏지 않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고민도 되고요. 또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을 로스시킬까 봐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회원 우리 구독자분이 벌써 27,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조만간에 3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기업계의 레전드인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3만 명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그 위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병칠 원장님처럼 아주 그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사설이 길었죠? 제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접촉기를 설명을 드릴 때 위에서부터 오른편 위에 전자접촉기에서 밑으로 가고요. 이 실리물의 전자접촉기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왼편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액션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설명이 끝나고 다음 영상을 바꾸어서 또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지겹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른편 위에 전자접촉기를 봐주세요. 이곳에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원은 보통 우리가 220V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DC 24V도 사용을 해요. 어디서? 소방 판넬에서는 DC 24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접촉기가
DC 24V도 있고요. 예전에 오래된 승강기에는 AC 110짜리 릴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접촉기에는 여러 형태의 전원이 있다라는 거. 하여튼 이곳에 전원이 들어가죠.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코일이 있었어요. 이 코일의 양단에 전기가 걸리게 되면 이 코일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그네트 컨택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그네트는 이곳을 마그네트라고 그러고요. 컨택트는 이곳을 컨택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컨택트는 접점이고요. 마그네트는 코일을 말하죠. 이 코일이 전자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 좀 하고 넘어갈까요? 이 전자석의 힘은 F는 어떻게 된다고요? NI죠. 그렇죠. N은 이 코일에 감은 권수죠. I는 이곳에 흘러 들어간 전류죠. 그래서 이 전자석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코일의 권수 곱하기 이 코일에 흘려준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이 코일의 전자석의 힘이 어떻게 된다? 좌우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코일은 전자석이 되면요. 이곳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스위치를 닫게 되면 그때서 여자가 되고요. 여자가 되면 전자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곳은 철편들이죠. 이 철편들이 지금 이것은 같은 라인입니다.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는데 같은 라인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이곳이 전자석이 되는 순간 당기고 이것이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접점이죠. 이 주접점을 제가 도면에 표기합니다. L1, L2, L3라고 봐주세요. RST는 2021년 이전 버전이고요. 이 그림은 제가 오래전에 그려놓은 그림이라서 이렇습니다. L1, L2, L3로 봐주십시오.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부분, 요 1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2차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주접점이죠. 주접점은 강력한 소호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 접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를 보십시오. 밑에 MC를 보게 되면 이곳이 L1, L2, L3라고 봐주시고요. 쭉 따라가게 되면 이곳이 U, 이곳이죠. 그리고 V, 이곳이 W, W가 되겠죠. UVW가 돼서 요런 A 접점이 3개가 있죠. 어디로 간다? 이곳으로 가죠. 자, 그리고 이곳에 2A, 2B라고 그랬어요. 2A, 2B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자세히 보시면 2A, 2B라고 어디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이곳에 보면 2A, 2B라고 이 MC, 이 전자접촉기 몸체에 써 있어요. 2A, 2B가 뭐냐면 두 개의 A 접점과 두 개의 B 접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A 접점은 이곳은 주접점의 A 접점이죠. 세 개가 동시에 닫히면 전동기가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는데 이 보조 접점은 어떻게 되냐? 여기 A 접점은 붙고 그죠? A 접점은 떨어져 있다 붙고 보조 접점 B는 붙었다 떨어지고 또 하나의 보조 접점 A는 떨어졌다 붙고 또 하나의 보조 B 접점은 붙었다 떨어지고 그죠? 이것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냐면 윗부분에 A 접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노브, 이 주황색의 노브가 내려가면 이 접점들이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브가 내려가게 되면 A 접점들이 붙으면 양쪽으로 하단부에 지금 왼편, 오른편을 보세요. 여기 왼편과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A 접점, B 접점이 각각 있는데 윗상단에 있는 게 B 접점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위치의 하단부에 A 접점이 있어요. 오른편도 마찬가지죠. 상단에 B 접점. 그리고 똑같은 위치의 하단부에 A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양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위쪽에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B 접점이 되고 아래쪽에 연결하면 A 접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쪽에 연결하면 A 접점이 되는 것이고요. 위쪽에 연결하면 B 접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조 접점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 회로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A 접점을 2개 써먹고 B 접점을 하나 써먹었죠. 자,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 코일은 바로 이곳이죠.
이곳이 바로 이 코일 부분입니다. 코일 부분이고, 주접점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마그네틱 컨택트의 주접점이고요. 이제 보조접점 설명을 들어갑니다. 보조접점을 써먹는데 이곳에 MC-A죠. 그래서 이곳에 MC-A를 하나 써먹고, 이것도 MC-A죠. 이곳은 이곳에 있는 A를 써먹고요. 그리고 MC-B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써먹든가 이곳을 써먹든가 둘 중에 하나를 써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배선을 하다 보면 가까운 쪽이 있어요. 이곳에 A 써먹고 이곳에 A 써먹으면 이 B가 왼쪽에 B를 쓸 것이냐 오른쪽에 B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 거리가 짧아지는 게 있어요. 짧은 쪽에 B 접점을 써먹으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기업계 쪽에, 그죠? 사장님들 좋아하시죠?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 선이 짧아지니까 좋아져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런 제어반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제어반도 있고 큰 제어반도 있는데, 하나의 제어반이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물건을 만들 때 200개, 300개가 들어가는 이런 똑같은 제어반이 200개, 300개 들어갈 때 이 A접점을 써먹고 마지막 이 B접점을 써먹을 때 이 거리를 짧게 쓰는 것이 200개, 300개 될 때는 그 전선의 길이가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선을 연결하는 공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짧은 쪽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일단은 전자접촉기의 구조와 시퀀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전자접촉기를 평면에 놓고 봤으니까 이것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인면도, 그 내부적인 회로가 어떻게 생겼나를 액션을 시키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자접촉기와 왼쪽의 시퀀서를 연계 동작을 시켜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 왼편의 제어반은 보지 마십시오. 왼편의 제어반은 보지 마시고 이 오른편의 1번 그리고 2번, 3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곳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전자접촉기의 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이 주접점의 A접점이 3개고요. 왼편에 보조접점이 2개, 오른편에 보조접점이 2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왼편에 내부 회로도를 그리게 되면 코일이 있고요. 이 코일 위쪽으로 주접점 3개가 있고요. 그 양단에 보조접점이 2A, 2B, 2개의 A접점과 2개의 B접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을 인면도 옆에서 본 모습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 두었으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완전하게 이제 MC, 즉 전자접촉기의 구조와 원리를 100% 이해하시는 게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양단에 코일이 감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원통에 제가 이 황색의 코일을 감았어요. 그래서 코일 A와 코일 B의 전원을 연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에 전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류를 이쪽으로 흘렸는데 앙페르의 오른선의 법칙을 무시를 하고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곳이 윗부분이 만일 N극이고 아랫부분이 S극이라고 보자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부분 요 황색인가요? 이 갈색이죠. 이 갈색 부분이 액션부입니다. 이 액션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액션부가 움직이게 돼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 액션부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요만큼의 철이죠. 요만큼의 철이 이곳에 코일의 전원이 들어가서 전자석이 되면 이것을 당기는 것이죠. 이걸 당기게 되면 여기에 붙어 있던 접점들이 움직이면서
붙거나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게 밑으로 내려왔다. 내려오게 되면 이 코일에 인가시켰던 전원을 끊어버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자된다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요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요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내려올 때는 이 코일의 힘으로, 전자석의 힘으로 내려오고요. 이 전자석이 소자되게 되면 스프링,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 밀어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아셨죠? 그래서 코일 A, B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윗부분으로 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움직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접점을 여닫는데요. 이곳에 3개의 A 접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안 보이죠? 이 주접점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왜? 옆에서 보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나를 봤을 때 요 부분이 A 접점입니다. 요 부분이 어디냐면요.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뒤쪽으로 가면 3개가 있겠죠. 이 A 접점이 위로 붙었다, 지금 붙죠. 이렇게 붙게 되면 요 철편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접점, 이곳을 L1이라 하면요. 이 L1은 얘가 붙었을 때, 지금처럼 붙었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이죠.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윗부분은 뭐다? 이만큼의 윗부분은 주접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주접점이다. 자, 그 밑에는 비접점입니다. 비접점은 평소에 어떻게 된다? 노르말 클로즈죠. 평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B접점, A접점이 2개씩 있다고 그랬죠. 이게 2개씩 있다고 그랬죠. 옆에서 보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게 B접점, 아래에 있는 게 A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에 보시게 되면 지금 붙어 있죠. 지금 떨어지죠. 이 녀석들, 요렇게 얘와 얘가 비접점이죠. 여기서 어디? 이곳이죠, 이곳. 이 하나의 비접점이죠. 이 비접점이 철편이 어떻게 돼요? 비접점은 평소에는 붙어 있죠. 동작을 안 할 때는 코일의 전압이 인가 안 돼 있을 때는 붙어 있죠. 어떻게 붙어 있어?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위에 거, 밑에 거 말고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빨간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에 거도 밑에와 밑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붙으면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연결시켜 주고요. 위에서는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붙어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가 MCB죠. MCB, 밑에 있는 게 MCA죠. MCA, MCB. 그래서 평소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게 MCB고요. 평소에 떨어졌다 붙는 게 MCA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2A, 2B로.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거는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접점들은 이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접점들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접점은 같이 하나의 접점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야들이 붙을 때 어떻게 연결시켜 주죠. 그죠?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것도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뭐라고요? 주접점 A접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B접점, 보조 접점이죠. 그 다음에 보조 A접점. 이게 2개 있죠. 이 면, 그러니까 요 바라보는 면 뒤쪽에 또 하나 있으니까 2A, 2B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리피트 시켜서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액션을 시키면서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액션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자꾸 리피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기능장 분들이나 그리고 전기 기사분들, 실무에 계신 분들은 한눈에 들어오겠지만 초보자인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계속
반복 학습을 해라 그 뜻이죠. 그래서 꼭 반복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액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TV1 있죠. TV1 있고 주회로 보십시오. 주회로 있고요. 하단부에 있는 게 전동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220V 3상 3선식이죠. 3상 3선식 220V고요. MC12죠. 배선용 차단기, 몰디드 케이스드 서킷 브레이크고요. 이 손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손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손이 온다는 것은 MC12를 온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MC의 주접점이요. 이 주접점이 열렸다 닫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이 PB1이 지금 닫히고 있죠. PB1을 닫으면 MC-A, MC-A 두 개의 A접점이 닫힙니다. 닫히면 순간적으로 B접점은 열리죠. 그래서 L1, L2가 소등과 점등을 이루고요. 동작이 다 끝나고 나면 동작을 이게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있다가 PB2를 눌러서 전동기를 끌 거예요. 전동기를 끄게 되면 L1은 꺼지고 L2가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보십시오.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전자 접촉기가 이 접점들이 A접점과 B접점이 붙고 떨어지는 순간 이 오른편에 있는 전자 접촉기가 똑같이 액션을 합니다. 이 액션은 주접점 붙을 때 A접점, 보조 A접점 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MC의 주접점이 붙을 때 이 밑에 있는 보조 A접점이 붙고요. 보조 A접점이 붙는 순간 B접점이 떨어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왼편의 제어회로와 오른편의 전자접촉기의 접점들이 붙고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해석하는 힘을,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B접점, 푸시버튼 2를 누르니까 MC가 소자되면서 B접점은 붙고요. A접점은 떨어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상태가 됐고요. 자, 이제 MC12를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PB1을 누릅니다. PB1을 누르면 자기 유지 회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르는 순간 이쪽으로 MC가 여자되죠. 여자되니까 A접점 두 개가 붙고요. 붙으면서 원래 붙어서 L2가 들어와 있던 게 꺼지고요. L1이 들어오면서 A접점이 닫히면서 전동기가 회전을 하죠. 회전하면서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게 되면 A접점은 이렇게 붙고요. A접점은 붙고 B접점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B접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B접점이 지금 코일이 여좌되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자, 푸시버튼 2를 눌러버리면 다시 이곳에 보시면 원상태로 돌아가죠. 원상태로 돌아가면 주접점은 떨어지고 A접점도 떨어지고 B접점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자꾸 리피트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꾸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PB1이 붙었죠. 붙으면 MC-A 두 개의 A접점이 붙으면서 L1이 점등되겠죠. 왜? 전동기가 돌아가니까 이곳이 A접점 3개가 붙으면서 전동기가 회전하니까 L1이 들어왔다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자기 유지 회로죠. 자기 유지 회로에 의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PB2를 누르게 되면 이곳이 끊어지게 되면 MC도 소자가 되죠. 소자가 되면은 A접점은 떨어지고 그죠? B접점이 붙으니까 원상태의 L2가 어떻게 점등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사실은 이 회로가 모든 회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만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정력 회로, EOCR, 그 다음에 타이머에 의한 자기 유지 회로, 한시 접점, 뭐 한시 운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태도 사실은 여기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나는 대로 이런 회로들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승강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현재 우리 생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기들의 제어 회로를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하든지 해서 그죠? 이 현장에 있는 시스템과 제가 도면을 직접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여러분들 실력이 앞으로 일치월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대로 쉽게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제 공부이기도 하죠.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저 자신이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강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좋은 강의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 이야기의 김종곤이었습니다.